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민이 하나 있죠. 오늘 저녁은 뭘 먹지? 혼자 사는 집, 아니면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집에서 매번 저녁 메뉴를 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준비하자니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대충 때우자니 건강이 걱정되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무릎도 시큰거리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혈압이나 당뇨 관리도 신경 써야 하고, 그래서 더더욱 매일 먹는 음식이 중요한데, 막상 부엌에 서면 귀찮은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원팬 요리, 그러니까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로 뚝딱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저녁 메뉴들입니다. 설거지는 최소한으로, 영양은 최대한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게. 이 세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편하게 앉으셔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저녁 뭘 먹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닭다리살 야채 한판 요리. 첫 번째로 소개할 메뉴는 닭다리살을 이용한 요리예요. 닭다리살, 아시죠? 닭가슴살보다 훨씬 부드럽고 촉촉한 그 부위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입맛도 까다로워지고 퍽퍽한 음식은 목에 잘 안 넘어가는데 닭다리살은 정말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딱 좋습니다. 이 요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냉장고에 남아있는 야채들을 전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살다 보면 야채를 사도 다 못 먹고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근 반쪽, 양파 하나, 애호박 한 토막, 이런 것들이 냉장고 구석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 녀석들을 모두 꺼내서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큰 프라이팬 하나를 준비하세요. 요즘 마트에 가면 넓적한 프라이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프라이팬에 먼저 닭다리살을 올려놓고요. 그 주변에 썰어둔 야채들을 빙 둘러서 배치합니다. 당근은 어슷하게 썰고, 양파는 큼지막하게 외지 모양으로 자르고, 애호박이나 감자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함께 놓아요. 여기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고요.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마늘을 듬뿍 올립니다. 마늘은 정말 중요해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면역력도 높여주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마늘은 천연 혈관 청소부라고 할 수 있죠. 프라이팬을 중불에 올려놓고 뚜껑을 덮어서 천천히 익혀줍니다.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려요. 중간에 한번 뚜껑을 열어서 야채들을 한번 뒤집어 주시면 더욱 골고루 익어요. 닭다리살에서 나오는 육즙이 야채에 배어들면서 정말 환상적인 맛이 만들어집니다. 이 요리를 처음 만들어 먹었을 때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식은 정성이야. 재료를 아끼고 버리지 않는 게 진짜 요리의 시작이란다. 남은 야채들을 모두 모아서 한 접시 음식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어머니의 그 말씀과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닭다리살이 노릇노릇하게 익어서 포크로 찔려봤을 때 맑은 육즙이 나오면 다 익은 거예요. 야채들도 부드럽게 익어서 포크로 쉽게 으깨질 정도가 되면 완성입니다. 접시에 담아서 따끈따끈할 때 드시면 닭고기의 촉촉한 식감과 야채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거지거리가 프라이팬 하나, 접시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혼자 사는 사람에게 설거지는 정말 큰 짐이거든요. 두 번째, 연어와 브로콜리 한 판. 두 번째 메뉴는 연어를 활용한 요리입니다. 연어라고 하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마트에서 냉동 연어를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특히 한 조각씩 개별 포장된 제품들이 많아서 혼자 사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연어는 정말 대단한 식재료예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심장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또 연어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한데요. 이게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우리 나이가 되면 골다공증 걱정도 해야 하잖아요. 연어 한 조각에 들어있는 비타민 D가 우리 뼈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피부도 좋아지고 관절 염증도 줄여준다고 하니 정말 우리 몸의 보약 같은 생선이에요. 자,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넓은 프라이팬이나 오븐팬을 준비하시는데 만약 오븐이 없으시다면 프라이팬에 뚜껑 덮어서 익히셔도 돼요. 요즘 에어프라이어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좋습니다. 팬에 유산지를 깔거나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연어 한 조각을 올려놓습니다. 연어는 미리 상온에 10분 정도 꺼내두시면 더 골고루 익어요.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요. 여기에 마늘을 다져서 올리고 꿀을 한 스푼 뿌려줍니다. 꿀과 마늘의 조합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면 이상한 조합 같지만 이게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늘의 알싸한 맛과 꿀의 은은한 단맛이 연어의 고소함과 만나면 입안에서 정말 조화로운 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연어 주변에는 브로콜리를 놓습니다. 브로콜리는 작은 송이로 나눠서 준비하시고요.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고 소금 간을 해주세요. 브로콜리는 정말 영양의 보고예요. 비타민 C가 레몬보다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죠. 중불에서 15분 정도 익혀주면 돼요. 연어는 너무 오래 익히면 퍽퍽해지니까 중심이 살짝 분홍빛을 띌 정도면 완벽합니다. 브로콜리는 가장자리가 살짝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면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이 요리를 처음 먹어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브로콜리를 이렇게 구워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거든요. 보통 브로콜리는 삶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맛이 훨씬 진하고 고소해집니다. 마치 견과류를 씹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연어의 오렌지빛 살이 포크에 살살 부서지면서 꿀마늘 소스와 함께 입안에 들어오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브로콜리의 아삭한 식감이 연어의 부드러움과 대비를 이루면서 한 입 한 입이 즐거워요. 세 번째, 흰살 생선과 감자 한 판. 세 번째로 소개할 메뉴는 흰살 생선을 이용한 요리예요. 서양에서는 틸라피아라는 생선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동태나 대구 또는 가자미 같은 흰살 생선을 쓰면 됩니다. 마트에 가면 냉동 대구살이나 동태포 같은 걸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흰살 생선은 소화가 정말 잘 되는 식재료예요. 기름기가 적고 담백해서 소화기관이 약해진 우리 나이에 딱 좋습니다. 단백질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는 낮아서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추천해요.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저는 특히 환절기에 이 요리를 자주 만들어 먹어요. 몸이 피곤하고 입맛이 없을 때 이렇게 담백한 생선 요리 한 접시가 정말 위로가 되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넓은 프라이팬에 감자를 먼저 깔아줍니다. 감자는 10개 슬라이스해서 깔아주시면 좋아요. 감자 위에 흰살 생선을 올려놓고요. 레몬 슬라이스를 몇 조각 올립니다. 레몬이 없으면 유자나 라임을 써도 좋아요. 여기에 올리브유를 뿌리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파슬리나 깻잎을 송송 썰어서 뿌려줍니다. 서양에서는 파슬리를 쓰지만 우리는 깻잎이나 미나리를 써도 아주 좋아요. 그 향긋한 향이 생선 비린내를 잡아주고 입맛을 돋워줍니다. 뚜껑을 덮고 중약불에서 20분 정도 익혀주면 돼요. 감자가 포크로 쉽게 찔릴 정도로 부드러워지고 생선이 하얗게 익으면 완성입니다. 생선은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지니까 살짝 반투명한 느낌이 사라질 때가 딱 좋아요. 이 요리의 감자가 정말 별미예요. 생선에서 나오는 국물을 감자가 쭉 흡수하면서 정말 깊은 맛이 우러나요.
감자 자체가 담백하고 고소한데 거기에 생선의 감칠맛이 더해지니까 굳이 밥이 없어도 감자만으로도 한 끼 식사가 충분합니다. 감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고요. 혈압 조절에도 좋아요. 우리 나이가 되면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약만 먹지 말고 이렇게 음식으로도 관리하면 좋겠죠. 네 번째, 소시지와 파프리카 한 판. 네 번째 메뉴는 소시지를 활용한 요리인데요. 이건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바쁜 날 저녁으로 딱이에요. 소시지라고 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나트륨을 낮추고 첨가물을 줄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끔 먹는 거라면 크게 문제 없어요. 너무 엄격하게 식단을 제한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니까요. 저는 닭가슴살 소시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일반 소시지보다 기름기가 적고 담백해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프라이팬에 소시지를 통째로 또는 먹기 좋게 잘라서 올려놓고요. 그 주변에 파프리카를 놓습니다. 파프리카는 빨강, 노랑, 주황색 다양한 색깔로 준비하면 보기에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해요.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양파도 큼지막하게 썰어서 함께 넣어주시고요. 감자나 고구마를 넣어도 맛있어요. 올리브유를 뿌리고 이탈리안 시즈닝이나 우리 입맛에는 카레가루를 살짝 뿌려도 좋아요. 중불에서 15분 정도면 완성이에요. 소시지에서 나오는 기름이 야채에 배어들면서 정말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요리가 됩니다. 파프리카가 살짝 쪼글쪼글해지면서 단맛이 더 강해지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이 요리는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만들어주면 특히 좋아해요.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보기에도 예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가 들어가니까요. 혼자 먹기에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눠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이에요. 다섯 번째, 두부 스테이크와 버섯 한 판. 다섯 번째는 두부를 주인공으로 한 요리예요. 두부는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잖아요. 어릴 적부터 먹어온 어머니 손맛이 담긴 그 음식이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고기를 많이 못 드시는 분들에게 훌륭한 대체 식품이에요.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좋고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여성 건강에도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소화도 잘 되니까 우리 나이에 딱 맞는 식재료죠. 두부는 단단한 두부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부드러운 두부는 부서지기 쉬우니까요. 두부를 한 2cm 정도 두께로 잘라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꼭꼭 눌러 빼줍니다. 이 과정이 중요해요. 물기를 잘 제거해야 겉이 바삭해져요.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올려서 양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간장 소스를 만들어서 발라주면서 구우면 더 맛있어요. 간장에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서 만든 소스를 솔로 쓱쓱 발라주면 두부가 정말 고소하고 짭조름하게 구워져요. 두부 옆에는 버섯을 듬뿍 놓습니다. 새송이 버섯, 표고버섯, 느타리 버섯, 뭐든 좋아요. 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특히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해서 햇볕을 잘 못 쬐는 요즘 같은 때 특히 좋아요. 버섯도 두부와 함께 구워주면서 소금 간을 살짝 해줍니다. 버섯에서 나오는 물기가 쫙 빠지면서 쫄깃하고 고소한 식감이 살아나요. 버섯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그 향만으로도 입맛이 돌아요. 이 요리를 먹을 때면 어릴 적 할머니 집 생각이 나요. 할머님은 항상 두부를 이렇게 구워주셨거든요. 된장찌개 끓일 때 남은 두부를 후라이팬에 지져서 간장 양념을 발라서 주셨어요. 그게 정말 별미였는데 지금 먹어도 그 맛이 그대로예요. 두부는 정말 착한 식재료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고 몸에도 좋고 이렇게 한 판 구워서 밥이랑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여섯 번째,
돼지고기 목살과 양배추 한 판. 6번째는 돼지고기 목살을 활용한 요리예요. 돼지고기 목살은 적당히 기름기가 있어서 부드럽고 맛있죠.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고기를 적당히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물론 과하면 안 되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이렇게 좋은 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해요. 목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프라이팬에 올려놓고요. 그 주변에 양배추를 수북하게 쌓아줍니다. 양배추는 손으로 큼지막하게 뜯어서 넣으면 돼요. 양배추는 위장 건강에 정말 좋은 채소예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주고 위궤양 예방에도 도움을 줘요. 여기에 된장을 한 숟갈 풀어서 넣어줍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이 고기와 양배추에 배어들면서 정말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요리가 돼요. 마늘도 듬뿍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면 칼칼한 맛도 더해져요.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익혀주면 양배추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국물이 생겨요. 그 국물이 정말 끝내줘요. 된장의 구수함, 고기의 감칠맛, 양배추의 단맛이 어우러져서 밥 한 공기가 뚝딱 들어가요. 이 요리는 특히 겨울에 먹으면 좋아요.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든든해지거든요. 혼자 먹기에는 양이 좀 많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반으로 줄여서 만들거나 한 번에 만들어서 다음날 데워 먹어도 맛있어요. 7번째는 새우와 애호박 한 판. 7번째는 새우를 이용한 요리예요. 새우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라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타우린이 풍부해서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키토산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냉동 새우를 사서 해동해서 쓰면 편리해요. 껍질을 까고 내장을 제거한 새우를 준비합니다. 새우에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하고요. 마늘 다진 걸 버무려 줍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새우를 먼저 볶아줘요. 새우가 빨갛게 익으면서 고소한 향이 올라와요. 그 향만으로도 침이 고이죠. 새우가 반쯤 익으면 애호박을 넣어줍니다.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넣으면 예뻐요. 애호박은 수분이 많고 시원한 맛이 나서 새우와 정말 잘 어울려요. 칼륨이 풍부해서 부기 제거에도 좋고요. 칼로리가 낮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요. 여기에 버터를 한 조각 넣어주면 풍미가 확 살아나요. 버터의 고소한 맛이 새우와 애호박을 감싸면서 정말 레스토랑 음식 같은 맛이 나요. 마지막에 파를 송송 썰어서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이 요리는 정말 빨리 만들 수 있어요. 10분이면 충분해요. 바쁜 저녁 빨리 뭔가 만들어 먹고 싶을 때 딱이에요. 그러면서도 맛은 정말 훌륭하고 영양도 풍부하니까 자주 해먹게 되는 메뉴예요. 8번째, 계란과 시금치 한 판. 8번째는 계란을 주인공으로 한 요리예요. 계란은 정말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죠. 특히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전혀 문제 없다고 해요. 프라이팬에 시금치를 먼저 볶아줍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좋고요. 엽산도 많이 들어있어요. 시금치를 볶을 때 마늘을 함께 넣으면 향이 정말 좋아요. 시금치가 숨이 죽으면 가운데를 비워서 계란을 톡톡 깨서 넣어줍니다. 계란 서너 개를 넣고요. 소금 간을 살짝 해줍니다. 뚜껑을 덮고 계란이 원하는 정도로 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저는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정도가 좋은데 완숙으로 드시고 싶으면 조금 더 익히시면 돼요. 이 요리는 정말 간단하지만 맛은 정말 좋아요. 시금치의 부드러움과 계란의 고소함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편안한 맛이 나요.
아침에 먹어도 좋고 저녁에 간단하게 먹어도 좋아요. 토스트나 빵과 함께 먹으면 브런치처럼 즐길 수도 있어요. 혼자 사는 즐거움 중 하나가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9번째, 두루치기 한 판. 9번째는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두루치기예요. 두루치기는 돼지고기에 야채를 듬뿍 넣고 매콤하게 볶은 요리죠. 이것만 있으면 밥 한 공기는 뚝딱이에요. 돼지고기 앞다리살이나 목살을 얇게 썰어서 준비하고요. 양파, 대파, 양배추, 당근 같은 야채들을 듬뿍 준비합니다. 야채가 많이 들어가야 고기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영양 균형도 맞춰져요.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고추장에 고춧가루,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여기에 물을 조금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시고요. 이 양념이 두루치기의 핵심이에요. 프라이팬에 고기를 먼저 볶다가 반쯤 익으면 양념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양념이 고기에 잘 배도록 골고루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야채를 넣어줍니다. 야채는 너무 오래 볶으면 물러지니까 살짝만 볶아서 아삭한 식감을 살려주는 게 좋아요. 이 요리는 정말 한국 사람의 소울푸드예요. 매콤한 맛이 입맛을 확 돋우어주고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속도 편하고요. 혼자 먹기에는 양이 좀 많을 수 있는데 한번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이틀 정도 나눠 먹어도 좋아요. 두루치기에 밥을 비벼 먹으면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김치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요. 가끔은 이렇게 한국적인 맛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9번째, 두루치기 한 판. 9번째는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두루치기예요. 두루치기는 돼지고기에 야채를 듬뿍 넣고 매콤하게 볶은 요리죠. 이것만 있으면 밥 한 공기는 뚝딱이에요. 돼지고기 앞다리살이나 목살을 얇게 썰어서 준비하고요. 양파, 대파, 양배추, 당근 같은 야채들을 듬뿍 준비합니다. 야채가 많이 들어가야 고기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영양 균형도 맞춰져요.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고추장에 고춧가루,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여기에 물을 조금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시고요. 이 양념이 두루치기의 핵심이에요. 프라이팬에 고기를 먼저 볶다가 반쯤 익으면 양념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양념이 고기에 잘 배도록 골고루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야채를 넣어줍니다. 야채는 너무 오래 볶으면 물러지니까 살짝만 볶아서 아삭한 식감을 살려주는 게 좋아요. 이 요리는 정말 한국 사람의 소울푸드예요. 매콤한 맛이 입맛을 확 돋우어주고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속도 편하고요. 혼자 먹기에는 양이 좀 많을 수 있는데 한번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이틀 정도 나눠 먹어도 좋아요. 두루치기에 밥을 비벼 먹으면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에요. 김치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고요. 가끔은 이렇게 한국적인 맛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10번째, 닭가슴살 채소볶음 한 판. 마지막 10번째는 닭가슴살을 이용한 요리예요.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의 대표 주자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식재료인데 맛있게 조리하면 정말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닭가슴살은 좀 퍽퍽하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조리법만 잘 알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먼저 닭가슴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소금, 후추, 청주로 밑간을 해줍니다. 10분 정도 재워두면 잡내도 없어지고 고기도 부드러워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닭가슴살을 볶아주는데요. 너무 센 불에 오래 볶으면 퍽퍽해지니까 중불에서 빠르게 볶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겉면이 하얗게 익으면 파프리카, 양파,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을 넣어서 함께 볶아줍니다.
간은 굴소스와 간장으로 해주면 깔끔하고 감칠맛이 나요. 마지막에 참기름을 둘러주면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서 식욕을 자극해요. 이 요리는 정말 건강한 한 끼예요. 단백질도 충분하고 야채도 듬뿍 들어가고 기름기도 적어서 부담이 없어요. 저녁 늦게 먹어도 속이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요. 마무리하며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10가지 원팬 요리 어떠셨나요? 혼자 사는 삶이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나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귀찮다고 혼자라고 대충 때우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요리 중에 하나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프라이팬 하나로 설거지 걱정 없이 건강하고 맛있는 저녁을 차려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명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맛있게 먹는 그 순간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고 간편하고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잖아요.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메뉴 중에서 닭다리살 야채 한 판 요리를 만들어 볼까 해요. 냉장고에 남은 야채들도 정리할 겸 맛있는 저녁 한 끼 차려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